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말다툼처럼 보였지만 결국 일정 수준의 신체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 학교 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소년보호 사건으로까지 진행되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도 사건이 되는지 질문하셨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룬 영상도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비교적 단순한 다툼에서 시작됐는데요.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 학교 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소년보호 사건으로까지 진행되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사건까지 가는지, 그리고 그럼에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사건은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갈등이 발생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말다툼처럼 보였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일정 수준의 신체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. 사건이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다툼으로 정리되지 않고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며 결국엔 소년보호 사건으로까지 진행된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의문을 가지십니다. 학생들끼리 싸운 건데 이게 왜 법적인 사건까지 가나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다툼이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 형사적 문제 혹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호자가 개입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접근했습니다.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위 자체보다 사건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. 처음에는 작은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감정이 격해지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수사 절차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. 실무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상황이 확대되지 않을 방향으로 대응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. 특히 초기 대응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호 대응이 반복되면 사건이 빠르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사건이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사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즉 소년원 성취나 방한 처분이 아니라 가정 내에 보호 지도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건데요. 결과만 보면 생각보다 가볍게 끝난 것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단순히 행위의 강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. 소년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, 사건의 경위, 이후 상황,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, 재범 가능성까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보호 환경, 재발 가능성, 이후의 태도 등이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.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강한 처분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기도 합니다. 이 사건도 결과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지만 사건 자체는 이미 법적 절차로 진행되었고 기록이 남는 과정도 거쳤습니다. 즉 가볍게 끝났다는 것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도 사건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.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. 첫째, 학교 내에서의 단순 다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. 둘째, 특히 상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. 셋째, 소년보호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이후의 정리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.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자녀 문제를 포함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